네, 이 사안 서정빈 변호사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보도를 보셨지만 이 3대 특검법이 예전에는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라는 변수가 있었는데 이젠 이 변수가 사실상 사라진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 출범은 기정사실로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3대 특검, 그러니까 내란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현재 예상하기로는 당연히 이제 국회 의결을 통과한 이상 앞으로는 당연히 출범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윤 전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던가 혹은 권한 대행들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공부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던 그런 법률 안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전부터도 이 특검법들의 필요성들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공포를 할 것이고 결국 이제 언제 출범을 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출범하는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네, 일단 이런 법률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은 이걸 이송받고 나서 15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공포를 하던가 혹은 제2요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제2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초쯤에 국무회의 심의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공포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 법은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후보 추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관여를 하게 됐고 이 추천된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일 기간 동안 최대 20일 기간 동안 이제 임명된 특별 검사가 이 특검을 꾸리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중간에라도 사실 수사는 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절차들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를 하고 실제로 출범하는 데까지 한 달 혹은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됐었습니다. 네. 과거의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달 초쯤에는 실질적인 출범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시각들이 무척 많은 것 같고 네. 다만 한편으로는 외부적인 그런 걸림돌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3대 특검법 하나씩 보죠. 먼저 내란 특검법입니다. 이게 수사 범위가 상당히 넓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내란 혐의뿐만 아니라 외환 혐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혐의야 이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헌 문란을 시도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미 주요한 관계자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재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인력적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던 다른 관계자들이나 혹은 다른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욱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외환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그 대상을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그 배경을 봤을 때 작년 이제 북한에서 발표하기를 평양에 무인기가 하나 확보가 됐었고 무인기가 이제 확인이 됐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낸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비상계엄을 위해서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닌가. 따라서 이제 외환과 관련된 그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무척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국내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헤아려 했다라는 그런 외환 혐의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주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그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 고가 명품 가방 수수 혹은 기타 인사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코바나 컨텐츠의 협찬과 관련된 그런 뇌물 수수 의혹이라든가 또 이제 명태균 씨 또 건진 법사 등과 관련된 국정농단 불법적인 그런 선거 개입까지도 그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설명드린 것 외에도 워낙 많은 총 16개의 수사 대상이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제기되어 있던 그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은 최혜병 특검법이죠. 이건 어떤 내용들이 수사될 걸로 보입니까? 네, 일단 2023년 7월에 이제 최혜병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됐고 따라서 당시에 이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그렇게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일단 규명을 하는
것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폭로했던 내용, 그러니까 이 수사 이첩과 관련해서 외부의 그런 압력이 있었다. 국방부의 그런 압력, 나아가서는 대통령실 측에서의 외압이 있었다라는 폭로가 있었고,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국방부 관계자라든가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이런 수사도 진행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과연 어디서부터 이런 외압이 시작된 것인지를 찾아 나가는 수사가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는 당시에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무척 화를 냈다라고 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이제 수사의 그런 표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김건희 여사도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특검과 기존 수사 재판이 충돌할 소지는 없나요? 일단 법안으로 봤을 때는 충돌할 소지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판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이 내란 특검법 규정을 봤을 때 이제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이첩을 요구할 수가 있어서 특검이 직접 수행을 할 수도 있고, 네. 한편으로는 현재 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검사들을 지휘해서 공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법률상의 그런 충돌은 예상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밖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에도 특검이 발족이 되면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관련된 기록들을 모두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규정상으로는 특검이 모든 조사나 혹은 재판까지도 수행을 하거나 지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그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검사징계법은 그 전까지는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떠한 징계를 요구할 수가 없었고, 법무부 장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이제 개정이 될 그런 법률안을 봤을 때 이제 법무부 장관 역시도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전까지는 검찰에서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징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치를 제한해 넣었기 때문에 뭐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한편 지금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법무부 장관의 그런 징계 요구를 인정을 하게 되면 결국 검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